영화제에서 봤지만 국내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아 아쉬운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아쉬웠던 영화 중 하나가 2008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봤던 필리핀 영화 백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성이 죽기 전 남은 3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을 적은 메모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과 그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올해 수작으로 꼽히기도 했고 영화제에서 KNN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인기상 같은 수상을 했는데요. 이 영화를 연출했던 크리스 마니티네즈 감독은 이 100이라는 숫자는 주인공이 쓴 100개의 메모를 뜻하지만 완성의 의미로 100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방송 회차가 늘었을 뿐 사실 제 삶이라던가 방송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에겐 중요한 지점입니다. 100회 그리고 2년을 함께해 주신 고정 청취자님들 그리고 우연히 이제서야 처음 만나게 된 스쳐가는 청취자님들 모두 오늘 하루 괜찮으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큰 자리보다 어느 구석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하고 있는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나처럼 큰맘 먹고 너를 위해서 가진 돈 모두 털어 선물을 샀어.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나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첫 곡은 룰라가 부른 100일째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뭐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 초대 손님 지금 와 계신데 들으시더니 그 이상민이 사실 전 이 노래 나왔을 때가 94년이었던 걸로 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제 한참 1세대 아이돌들이 등장하기 직전에 댄스 열풍이 엄청나던 시기였죠. 그거를 열었던 음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서도 있지만 오늘 또 이 100일의 얘기는 또 K-팝 얘기를 저희가 좀 할 거기 때문에 겸사겸사 K-팝의 약간 시조새 같은 분들 이 룰라에 관련해서 제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대구가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얘는 우방타워랜드가 저희 대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메카 같은 곳이었었어요. 이제 저희 집에 저희 학교 고등학교랑도 좀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룰라가 왔었는데 그때는 K-팝 팬이라는 개념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잘 정립이 돼 있을 때가 아니었고 그냥 너무 왠지 새로운 스타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막 우와 하면서 달려들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후에 조금 얘기가 나오겠지만 덕후들에 대한 인상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부모 나이대들이 좋아하지 않을 때였죠. 92년도 이제 뉴키즈 언더블락이 왔을 때 거기에서도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 우방타워랜드 때도 그때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막 학교에서 그런 공개 방송 같은 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단속하시던 시기였어가지고 룰라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사상자분들 제가 아는 분들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기억이 있어서 오늘 K-팝 얘기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오늘 룰라의 100일째 만남 들려드렸습니다. 지난주가 100회 방송이었고 오늘은 이제 2주 저희가 옥천 FM이 2021년 12월 21일에 개국을 했는데 저희가 24일 이제 금요일 방송이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첫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0회 특집과 2주년 특집을 묶어서 오늘 방송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 이제 관련해서 저희 이제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 해가지고 올렸더니 우리 작년에도 방송 질문 남겨주셨던 인스타그램 나나로아 언더바 A님의 질문입니다. 저 작년에도 이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2년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이번 해에 결방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결방 한 번 했었고 여름에 한 번은 지난달에 제가 한번 결방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우리 수민 PD님이 사실 예비군 훈련이 동원 훈련이어서 이제 여기 공간 자체가 쉬는 때이기도 했고 저도 좀 이 특집 준비도 하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방송을 한 주 쉬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녹음을 쉰 날 제가 항상 아침에 이제 저희 동네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데 좀 아픈 걸로 추정됐던 고양이가 그날 마지막 본 날이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그 고양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한 번도 안긴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한 3주째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송 녹음을 쉰 게 뭔가 이 친구를 잘 보내주라는 운명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 그런 게 들고 녹음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일 사실 작년이 오히려 이것저것 일이 많았어요. 일단 PD님들도 좀 자주 바뀌셨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좀 이제 경력이 이렇게 초보이신 분들이 오실 경우에 이렇게 막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초반에 이제 미리 막 세팅을 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어쨌든 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생긴 일들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저희 4대 PD였던 형인 PD님이 제일 오랫동안 방송을 맡아주셔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했고 지금 맡아주시는 수민 PD님도 이제 한 3개월째 같이 하고 있는데 워낙 꼼꼼히 잘 해주고 계셔서 올해는 솔직히 방송하면서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이 힘들었지. 그래서 무난하게 오히려 청취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만 하신 건가라는 의문, 의심 그런 게 약간 있을 뿐 방송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송할 제가 1주년 방송 감사드린다면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의외로 많은 질문을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우리 상금 PD를 하셨던 이제 뼈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의 사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방송들을 보면 좀 약간
에피소드들이 보통 한 10개 선 이게 좀 짧죠. 예, 그게 사실 본인들의 생활을 겸하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언젠가 뭐 그냥 그만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저는 계속해요. 예,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이 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 방송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그냥 이게 좋은 인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좀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당연히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오히려 그런 좀 초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욕심이라던가 그런 게 좀 덜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제 몸을 이렇게 막 깎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물론 이제 준비 과정은 힘듭니다만 그래도 편안하게 방송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겁게 방송 들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이 연말에 이 노래를 꼭 한번 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곡인데 KBS 더 시즌즈의 악뮤의 오날 오밤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방송 녹음해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제가 악뮤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메이크라고 해서 이제 곡들을 이제 리메이크한 곡들을 이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원곡이 이제 도시 아이들의 곡이에요. 이연님이 불렀던 달빛 창가에서라는 곡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뭐 이 노래? 이러면서 바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도시 아이들의 1986년 데뷔곡인데 저도 이 노래가 더 기억에 남았던 게 만화 아기 공룡 둘리에서 그 마이콜이 처음에 등장할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그 마이콜이 이렇게 기타 메고 이렇게 등장하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마이콜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이연이 부른 달빛 창가에서. 이 장미를 종이에 곱게 싸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그대의 창문은 열릴 줄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오오오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미소 출렁이면 행복의 눈
네, 가요 오키오키랜드 100회 그리고 2주년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저희 1주년 때도 와주셨는데 사실 1주년 때 그때 작별 인사하면서 이제 해주셨던 멘트가 이분의 내년이 더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헤어질 때도 대신에 2주년 때도 이랬는데 2주년 때 뿅 이렇게 흔쾌히 어쩔 수 없이 아저씨 이게 원래 무한도전 무도 빠드는 압니다. 이게 무한도전에 나왔던 표현인데 흔쾌히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이 월요일 아침부터 저희가 녹음을 월요일 아침에 하는데 반갑게 와주신 전 K-팝 오타쿠가 그 옥천 FM의 가장 최다 조회수를 자랑하는 K-팝 오타쿠 아까의 DJ셨고요. 옥천 FM 상금 PD로서도 수고하셨던 DJ 뾰 박진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1주년 특집 때 흔쾌히 나와주시고 2주년 특집에 또 어쩔 수 없이 나와주셨는데 일단 우선 간단히 청취자분들께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뾰님을 원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희. 얼굴 이름은 입니다. 오, 이게 방송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보셨겠지만 진희님이 이제 수화로 소개를 하셨고요. 네, 수어. 수어죠. 수어로 소개하셨고 진희님이 이제 PD로 맡으셨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수어를 배웁시다였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그 프로그램의 애청자였는데, 그래서 1주년 특집을 들으시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진희님의 그 애정과 이런 걸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1주년 특집도 다시 듣기, please. 네, 그 1년 사이 사실 이제 저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도 워낙 자주 보고 얘기 나누고 이러긴 하지만 사실 얼굴 본 건 저도 오랜만이긴 해요. 저희 특집마다 볼 건가 봐요. 1년마다, 너무 좋아요. 1년마다 보는 것 같은데 사실 1년 동안 좀 많은 변화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특히 좀 이 지난 1년 올해 2023년을 살면서 나는 좀 어떤 지점을 좀 포커스로 두고 좀 지내왔던 것 같다.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사이에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라면 역시 K-pop for Planet이라는 단체의 활동가가 됐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이 변했는데요. 우선 저는 여기 라디오 상금 PD로 일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그 K-pop for Planet에서는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제가 1년 전에는 수어와 한국어를 좀 주로 사용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영어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삶의 1년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도전의 한 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네요. 도전. 이 연말의 시기에 참 듣기 어려운 단어인데 새해만 다들 외치는 작심삼일처럼 하지만 도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K-pop for Planet을 제가 예전에도 좀 몇 번 이제 저희 매달 마지막 주가 두루두루 뚜뚜뚜라고 이제 우리가 이 지구 세계를 같이 살면서 우리가 비록 혼자라도 뭔가 이 세상을 조금이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 K-pop for Planet을 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K-pop for Planet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를 직역을 하면 지구를 위한 K-pop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K-pop for Planet을 원래 기사로 먼저 알고 있었고 그때 1주년 특집 녹음할 때만 해도 활동가는 아니셨고 이렇게 관심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였잖아요. 약간 홍보대사 느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때 그 1주년 특집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내년에 좀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길래 K-pop for Planet에서 일을 하게 되시는 거 아닐까 제가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그런데 진짜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짱이다. 너무 좋다. 막 우리 동네 K-pop for Planet 활동가 있어.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 있다고 활동가. 지님이라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반갑고 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K-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K-팝에 대해서 이제 루카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전 세계 K-팝 팬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제가 합류하기 전,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다현 활동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께서 이제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그런 기후 위기에 관련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 게시판에서 K-팝 팬들이 기후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글을 보고 이제 본인도 K-팝 팬으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적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누룰이라는 캠페이너와 연결해 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꾸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부터 되게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K-팝 팬들은 이건 좀 약간 K-팝 자랑이지만 이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K-팝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뭉치기도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런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요즘 시대가 약간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그쵸. 그런 걸 잘 활용한 그 플랫폼으로 단체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주요 활동들인데 사실 K-팝 하면은 좀 뭐가 생각나세요? 저요? 네. 화려함. 그리고 그다음 덕후들. 네, 덕질을 하려면은 K-팝 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앨범을 사고 그쵸. 음악을 굿즈를 듣고, 사고. 그쵸. 그런 것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제 또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처음 죽은 지구의 K-팝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시작으로 K-팝 산업의 친환경 바람을 불어오고 이제 가장 K-팝 팬들이 신경 쓰고 있는 실물 앨범 쓰레기에 대한 우리가 친환경 바람을 불어보자라는 거를 시작으로 죽은 지구에 K-팝은 없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멜땡은 탄소 맛이라고 팬들이 이제 앨범을 사지만 또 그것과 같이 음원도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그쵸. 스트리밍 세대여서. 근데 이제 사실 스트리밍을 하는데도 엄청난 그렇죠. 탄소 배출이 된대요.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음악을 들으려면 데이터 센터에서 노래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력이 엄청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한대요. 그래서 K-팝 플래닛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를 가공하는 데가 재생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다. 2040년까지라는 것을 시작으로 멜땡은 탄소맛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K-팝에서 약간 확장을 해가지고 기업과 정부에게 하는 캠페인을 시도를 했었는데 하나는 세이브 더 버터비치라고 이 버터비치라는 게 뭐냐면 BTS의 버터라는 앨범을 삼천 맹방해변에서 찍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마지막 사탕화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맹방해변이 이제 방탄소년단이 거기서 앨범 자켓을 찍음으로써 K-팝 팬들의 그쵸. 성지가 되고 아미들의 성지가 됐는데 여기에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무슨 말이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세이브 더 버터 비치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합류하고서 했던 캠페인이 현땡 석탄 멈춰라고 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제일 한국에서 유명한 현땡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 회사가 친환경 전기차를 만들려고 인도네시아의 어떤 한 회사와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업무 협약을 맺은 회사가 석탄화력 발전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그래서 어떻게 BTS라는 아이돌을 홍보대사로 내세우면서 그리고 친환경을 얘기를 하면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세운다는 게 너무 그린워싱이다라는 걸로 현땡 석탄 멈춰라는 캠페인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명품 브랜드를 타깃으로 명품 언박싱 그린워싱 에디션이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시간 배정을 잘 아시는 역시 전 PD님 다십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뾰님께서 두 곡을 골라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두 곡이 또 되게 파워풀한 곡 두 곡을 골라주셨어요. 첫 번째 신청곡이 BTS의 마이크로럽이라는 곡인데 사실 제가 BTS가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나서의 곡들만 알지 이런 곡들은 그러니까 소위 좀 BTS가 원래 갖고 있던 좀 힙합적인 느낌에 가까운 곡인 거잖아요. 저 사실 이번 알려주셔서 BTS 우리 아미분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모든 곡을
곡을 다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듣고는 이거 되게 예전 BTS 느낌이다 하면서 이게 깜짝 놀라면서 들었는데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양한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BTS와 관련된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네. 현땡 석탄 멈춰. 이게 영어 캠페인명은 현땡 네. 드롭 콜이었어요. 아, 근데 같네요. 이 제목이 사실 BTS의 마이크 드롭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만든 제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캠페인과 연결 짓고 싶다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귀에 캠페인명이 귀에 이렇게 쏙 들어오니까 또 더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DJ 뼈님이 골라주신 BTS의 마이크 드롭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내 수저 더럽게 I don't care 마이크 잡은 굽 수저 여러 개 버럭해 잠못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듭을 씹어 죽겠다 에이 저녁에 World business 핵심 섭외 일스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많기 동향의 악진 반지 마이크 번지 마이크 번지 black 전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못한 협조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hold up I do it 너만 없는 날 다 do it 혹 배가 아프다면 고소해 do it Just in my bag you just in my bag shopping till I'm back and got it turn How you feel about it how you feel about it hate it get it so hard to turn 이미 완전히 나의 성공 아주 바이오리 성나 범소 너는 완전히 도면 성소 How you there how you there how you there 내 손에 촛불 너무 많아 너무 heavy 내 두 손이 못 잘라 발발 너네 말말 라리라리 너무 바빠 너무 busy 내 몸이 모자라 지금 완전 내게 짝짝 사필기 좀 Once upon a time 이 소부가 싸 이거는 신을 봐라 새생터 지금 주고 놀아 행복 이번에 너는 날아가 비행기 날 시간을 타 Yeah I'm on the mountain Yeah I'm on the bottom 무대에서 타이틀 mic drop bam You just see my back You just see my back drop it till I'm back and got it turn How you feel about it How you feel about it hate it get it so hard to turn 이미 완전히 나의 성공 I'm so 바이오리 성나 범소 너는 완전히 도면 성소 How you there how you there how you there 내 손에 촛불 너무 많아 너무 heavy 내 두 손이 모자라 발발 너네 말말 라리라리 너무 바빠 너무 busy 내 몸이 모자라 더 볼일 없어 마지막 인사야 말도 없어 사과도 하지마 더 볼일 없어 마지막 인사야 말도 없어 사과도 하지마 사과는 콜라지 우리 다 사마트 콜라지 노래가 난 깜짝 놀라지 깊이 폼나지 폼나지 yeah 네, BTS의 마이크 드롭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101회 방송과 102회 방송을 연달아서 녹음을 하는데요. 일단 이 101회 방송은 K-pop 플래닛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뾰님과 함께, 그리고 저는 기후위기와 프로야구가 묶여서 지구도 사랑하고 야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크보풀 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묶어서 기후위기와 K-pop, 기후위기와 프로야구, 그래서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앞에 그 종이 트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협찬 아니고요. 내돈내산. 완전 내돈내산. 우리 시각장애인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골판지 형태로 이제 흰색하고 이제 그 원래 그 나무 색깔이죠.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그 종이를 이렇게 조립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 종이 트리예요. 요거 이제 당연히 종이여서 이제 골판지 형태라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페이퍼 땡 페이퍼 땡, 거기 건데 제가 오늘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또 마침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못 꼽아놨는데 마침 이번에 저희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예쁜 이런 로고 클립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딱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트리에 꼽으면 딱이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꼽고 예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계속하면 이 K-pop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크보풀과 달라서 일단 참여 인원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이제 아까 이제 그 K-pop을 시장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다국적인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죠. 한국 팬들끼리 먼저 어느 정도 좀 활동을 다지고 나서 뭐 해외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사실 아예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활동할 때 뭐 일을 하는 어떤 형식,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아마 많이 하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이라던가 그런 좀 협업을 하는 방식이 좀 궁금해요. 저희는 항상 다 같이 회의를 하고 거기서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되고요. 아무래도 다 같은 K-pop 팬이고 저희와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원하는 결이 다 비슷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합의를 통해 잘 얘기를 하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영어를 씁니다. 머리가 정말 그래서 안 그래도 영어 공부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맞아요. 그때 아이고 이게 그래도 줌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이거 하기가 어렵죠. 한 번 회의하면 짧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언어가 또 다르고 해서 사실 저랑 같이 활동하는 분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서 쉬운데,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만 집중을 하고 오히려 더 한국적인 측면을 살려보자 해서 수어를 배운 거였거든요. 그쵸. 전 영어를 제가 절대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그랬는데 영어를 하고 해서 사실 준비하는 시간, 미팅 1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끝나고 그렇죠. 또 정리해야 되니까 이게 맞나 맞아요. 이런 것들. 내가 들은 게 이 내용이 맞나 그런 것들이 되게 참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K-pop에서 사실 이제 그 앰버서더 형태로 이렇게 그냥 참여를 하다가 이제 아예 활동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뭐 계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진짜 당장에 먹고 사는 것보다 이 기후위기를 막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을 하며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약간 젊음에 대한 패기, 젊은 패기. 왜냐면은 저는 이게 어떤 단체인지 사실 잘 모르지만 만약에 해보고 잘 되면 잘한 거고, 그렇죠. 못 되면 그냥 못하면 그냥 해본 거였어. 라는 이 말이 NCT 드림의 철러가 하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되게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잘 되면 잘 된 거고 못하면 그냥 해본 거니 나는 아직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결심이 되지 않았나. 그분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그분 맞나요? 그분은 런진입니다. 런진이가. 네. 미안합니다. 아직 둘 다 귀여워요.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외국인 멤버는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네네. 그렇구나. NCT 드림 멤버들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뼈님 덕분에 NCT 드림에 좀 관심을 갖게, 여전히 127 멤버는 모릅니다. 드림 멤버들만 좀 아는데, 드림의 어떤 음악계 색깔도 그렇고 멤버들의 그 마인드도 그렇고 좀 멋지다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K-pop을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하자면, 아까 질문해주신 우리 그
나나로아. 인스타그램 나나루아 _A님의 질문입니다. K-pop 플래닛에서 일하며 겪은 재밌거나 황당한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하셨고, 예, 저도 좀 이 질문과 연결해서 좀 하자면 이번에 또 K-pop을 하시면서 여름이었죠. 해외 가신 거 제가 인스타로 봤는데 네. 예, 여쭤보자니 만나서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 마침 이제 2주년 특집 제안도 드리면서 어떠셨는지 예, 그래서 좀 듣고 싶었는데 이 한국 외의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또 이 K-pop 팬으로서의 저는 좀 부심도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예,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좀 두루두루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인도네시아 갔던 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현땡 석탄 멈춰, 현땡 드랍콜 그 캠페인을 같이 도와주러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을 보러 갔었는데, 사실 인도네시아에 갔었을 때 느꼈던 점은 모두 다 K-팝을 엄청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되게 많은 호감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도 가면은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 말이 트이게 되면 너 한국 사람이냐, 나 K-pop 좋아한다, BTS 좋아한다 라고 할 때마다 너무 뿌듯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도네시아의 대기 오염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갔던 인도네시아 모든 날이 전부 다 회색 하늘이었어요. 파란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왜 미안했냐면 이 캠페인을, 현땡 석탄 멈춰 캠페인을 하러 가는 게 어쨌든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기업이 이 나라에 그렇죠. 대기오염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우리를 좋아해 주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죄책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진짜 기업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카르타를 가신 거죠? 네, 자카르타 갔어요. 네, 자카르타가 대표적이죠. 그런 어떤 특히 대기 질이라던가 환경 오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얼마 전 그 국제회의에서 9위로 뽑혔나요? 예, 기후악당 9위로 또. 캅 관련해서 3위 아니었어요? 저는 9위로 또 기사를 봐가지고, 네. 예, 그게 이제 그 자체 저희 그 시민들이 뽑은 것 중에 저는 9위로 뽑혔다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 올해의 기후 악당상. 맞아, 그것도 받았죠. 네, 맞아. 다른 거였군요. 이거다. 뭐 이런, 욕이어서 제가 표현은 못하겠고, 이거다라는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K-pop 플래닛에 아까 뭐 활동이나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청취자분들은 좀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시겠지만, 사실 K-팝과 기후위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요즘은 이제 굿즈에 그 포토카드가 되게 여러 종류가 들어있고 그 포토카드를 다 모으기 위해서 다 앨범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실 내용물은 똑같은 건데 돈은 둘째치고 저 진짜 대단하죠. 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청소년 시기 20대 시기에는 없었던 문화였기도 했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크보풀은 일단 프로야구는 일단 모이는 인원수가 뭐 10,000명 이상이고, 기본적으로 일회용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고, 뭐 이런 약간 그림이 조금 더 크보풀 프로야구가 연결돼서 조금 더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 K-pop 플래닛 활동하시면서 좀 K-pop하고 기후위기가 뭔 관계야? 이런 질문도 좀 받으시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너무 단순하게 K-pop 팬들은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 좀 그쵸. 어쨌든 젊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갈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실 K-pop 팬들은 정말 사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흑인 인권 운동, 민주주의 운동, 그런 것들을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그리고 다른 K-pop 팬들이 막 모금도 하면서, 그리고 SNS에 실시간 트렌드를 올리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아이돌 생일이라는 이유로 이제 숲 같은 걸 조성해서 기부를 하는 등, 어쨌든 K-pop 팬들은 많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아까 캠페인 그 종류 중에 설명해 주셨던 게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캠페인, 저는 실은 그 웹자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무도빠셨던 분들 많이 다 아시겠죠.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리오 레이브라고 하하가 연기했던 그 약간 광인에 가까운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맞아요. 여쭤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미지부터 너무 재밌어요. 그 캠페인을 흥미롭게 봤는데, 근데 사실 이 캠페인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자극이 됐던 이유가 명품. 명품
캠페인 소개부터 한 번 더 듣죠. 아까 아. 스킵했으니까. 네네. 저 방금 얘기한 캠페인은 명품 언박싱 그린워싱 에디션이라는 캠페인인데 이제 명품의 그린워싱을 지적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는 저도 그 캠페인에 참여했지만 그린워싱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일단 서치를 해봤고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K-팝 아이돌을 모델로 하고 있는 브랜드가 또 뭔가 이렇게 좀 걸러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 참여를 했었는데 좀 되게 자극이 됐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응원하고 있는 야구 팀이 두산베어스라는 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프로 야구 포함해서 프로 스포츠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돈이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상황상. 그래서 이제 모기업들이 돈을 이제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운영비를. 근데 저희는 두산그룹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두산그룹의 대표적인 재원은 두산중공업이에요. 근데 두산중공이 대표적인 또 기후악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혹자들은 그 얘기예요. 프로야구 팬 중에 기후위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다 하나이글스를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친환경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근데 저는 제 이 응원팀이 하나이글스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하나는 폭죽을 만들기 때문에 폭죽과 이런 그 군수 산업을 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저는 또 그 부분이 안 맞다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지금 뭐 저희 크보프로에서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내가 응원하는 팀에 그리고 운영하는 돈이 결국 이런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산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오히려 역으로 팬으로서 기후위기에 좀 더 대응하라고 좀 더 요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자극을 전 개인적으로 이번 캠페인 보면서 받았어요. 감동입니다. K-pop 짱. 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사실 K-팝과 명품이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 명품 산업들이 K-팝 앰버서더를 진짜 많이 써요. 그렇죠. 정말 전 솔직히 K-팝 그 뭐 어디에 그 브랜드 런칭이나 뭐 이런 거 뭐 보러 갔다고 사진 보고 이름 맞아요. 아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막 예를 들어 최근에는 르세라핌, 뉴진스, 오늘 아침에는 라이즈가 루이 땡땡 루이 땡땡에 갔군요. 거기에 앰베서더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명품 브랜드가 K-팝 아이돌을 노리는 이유는 K-팝 팬들의 소비력과 영향력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명품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K-팝 팬들이 살아갈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나 몰라라 형식이에요. 우리는 지속 가능성 친환경 리포트 계속 내고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상 뒤에서 탄소 배출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팝 팬들이 너네가 우리 K-팝 팬들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지구도 신경을 써라 라는 얘기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기 K-pop 플래닛 인스타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참여도 해주시고 또 상품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거 오늘 어제 마감됐어요. 죄송해요. 그럼 늦게라도 캠페인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캠페인도 여러분들 맞습니다. 꾸준히 팔로우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뼈님이 골라주신 두 번째 신청곡이 블랙핑크의 Killed This Love인데요. 요 곡 골라주신 이유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노래는 저희 패션 캠페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블랙핑크가 명품의 약간 대명사. 사실 완전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명품 앰베서더가 엄청 많이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아닐 수는 있지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인간 명품의 대명사인 블랙핑크의 그 앰버서더 4개 브랜드를 사실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캠페인과 블랙핑크의 연결성도 살리고 싶었고, 사실 이 Kill This Love의 가사에 이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 팀에서 이 명품의 그린워싱 숨통을 끊어야겠어라는 걸 엄청 밀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청취자분들께 이 노래에 명품 브랜드의 그 그린워싱을 좀 잘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 전에 뭐 블랙핑크가 영국도 다녀오긴 했지만, 맞아요. 그런 대단해요.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오히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도 오히려 쓰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이미지를 이용을 할 뿐이지 그 본질을 너무 놓치고 가는, 사실 뭐 마케팅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블랙핑크가 내지는 뭐 다른 아이돌들이 그런 어떤 광고에 참여하는 그런 브랜드를 봤을 때
그린워싱 아니야? 맞아. 이런 의심들을 한번 하시면서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듣고 올게요. 천사 같은 하이 끝은 악마 같은 바이 매번 미칠 듯한 하이 DM 뱉어야 하는 프라이스 이건 답이 없는 테스트 매번 속더라도 yes 딱한 감정의 무게 얼어 죽을 사랑해 Here I come kicking it out 가장 독한 걸로 drop 뻔하디 뻔한 그 love 더 내놔봐 give me some more 알아서 매달려 벼랑 끝에 한마디만 더 like 해볼래 해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가 같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두 눈에 그 눈물 흐르게 된다면 so sorry 누가 you are 난 어떡해 나약한 나에 걸릴 수 없어 서로를 가린 채 사랑의 손목을 끊어야겠어 Let's kill this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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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파파파파파파 Let's kill this love 람파파파파파파 Feeling like a sinner, it's so far with him. I go, woo. He said, you look crazy, thank you, baby. I'll eat all to you. I'm me all messed up. His love is my favorite, but you plus me sadly can be dangerous. Lucky me, lucky you. 결국엔 거짓말 we lie. So what, so what? 만약에 내가 널 지우게 된다면 so sorry. I'm not sorry. 나 어떡해? 나약한 날 견딜 수 없어. 했던 눈물을 감춘 채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 Let's kill this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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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람파파파파파파. Let's kill this love. 람파파파파파파. We all commit to love that makes you cry. Oh, we're all making love that kills you inside. Yeah, we must kill this love. Yeah, it's sad but true. Gotta kill this love before it kills you too. Kill this love. Yeah, it's sad but true. Gotta kill this love. Gotta kill. Let's kill this love. 네, 블랙핑크가 부른 Kill This Love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음악이 끝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기획에 관련해서 K-팝이랑 프로야구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아무래도 굿즈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요즘 사실 이제 이런 프로 스포츠가 영향을 받은 것도 솔직히 K-팝의 영향이 크거든요. 아마 K-팝 팬들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예전에 프로 스포츠 팬들은 그냥 뭐 선수를 좋아하고 경기를 보러 가고 이런 거에 집중했으면 K-팝 팬들이 프로 스포츠로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건너오시면서 K-팝에 비해서 일단 돈이 안 들어서 좋대요. 상대적으로 돈이 왜냐면 여기는 뭐 물건 사야 될 게 솔직히 뭐 앨범을 그렇게 뭐 포토카드가 막 있어가지고 사야 되고 막 몇십 개 사야 되고 그러진 않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일단 돈이 적게 들어서 좋고 그리고 동시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 팀의 구단에 누구를 좋아하지만 B 팀의 누구도 좋아하고 C 팀의 누구도 동시에 좋아하는 그래서 특히 요즘 사진 찍으시는 그런 팬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팬들이 계정을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잘 몰랐다가 재작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선수님의 그 카페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그 앞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었어요. 아이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었어요. 갖고 들으니까 제가 그거에 완전 귀가 이래가지고 들었어요 그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 스포츠의 인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흥을 시키고 굿즈 같은 것도 좀 더 활발하게 최근이 된 게 사실 그 아이돌 팬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굿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굿즈들을 그렇게 보면은 솔직히 우리 팬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소유하고 이런 게 너무 좋긴 한데, 근데 저도 진짜 자제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 사는 게 물론 기억에 남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면 결국 쓰레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라면서 이제 좀 최대한 좀 자제하는 편이긴 한데, 이 K-pop 플래닛에서 보시는 그런 어떤 굿즈들, 이런 기념품들, 사실 콘서트 한 번 할 때마다 뭐 엄청난 종류의 물건들이, 특히 응원봉만 해도 요즘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 내지는 입장을 얘기 나누시나요? 저는 우선 저희는 K-pop 산업의 마케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K-pop 팬들이 앨범을 사고 포토카드를 앨범을 사게 되는 이유가 어쨌든 팬 사인회, 그걸 그쵸. 다양한 이벤트들에 응모를 하기 위한 건데, 이런 팬들의 마음을 어쨌든 K-pop 산업이 엔터사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들이 K-pop 산업이 져야 한다. 모든 죄책감을 팬들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쓰레기를 결국 안게 되는 거는 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K-pop 산업한테 그린 앨범 옵션을 내라.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거냐면 요즘 배달 앱에서 일회용품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체크가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앨범이랑 비슷하게 나는 100장의 앨범을 소유하고 싶어. 100장의 포토카드를 갖고 싶은데 그 내가 살 거는 100장이지만 소유하고 싶은 앨범은 3장이다. 그러니까 3장만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린 앨범 옵션을 요구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저도 루카님이랑 비슷하게 앨범이랑 그 MD를 안 사는 개인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중고로 당근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 당근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유행 주기가 좀 빠른가요? 어떤가요? 어우, 많죠. 근데 포토카드만 또 따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에서 안 사냐면요. 너무 여기에 마케팅이랑 그런 게 상술이 보이니까 그쵸, 네. 나를 진짜 ATM기로 생각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 거 안 사 그냥. 나는 가성비 덕질.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되니까 포토카드에 대한 욕망이 싹 사라져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K-pop 플래닛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살았나를 새삼 알게 돼요. 물론 이제 K-pop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야 많이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냥 음악을 즐기고 뭐 그런 경우로 보통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K-팝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묶어서, 또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비단 이 멤버들이 기후위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전 세계의 세상을 좀 더 나아가서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더 이후의 세상들이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카의 오케오케랜드 101회 방송, 오늘은 정신 차려 이 각박한 기후위기 세상 속에서 네 라고 외치는 K-pop 팬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옥천준 민표님을 만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오늘 기후위기나 K-pop 프로야구 얘기를 묶으면서 이 방송 주제를 덕질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정했거든요. 제 청소년들 대상 강연을 종종 하는데 매번 제가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이제 덕질 문화가 굉장히 활동이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K-팝풀 또는 크보풀 같은 행동하는 팬들의 모임도 생겨날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뾰님에게 덕질은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덕질은 사랑의 힘, 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K-팝이나 이런 야구나 어쨌든 덕질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힘들이 사실 더 나은, 정말 조금씩만 모여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이 밈을 쓰고 싶은데요. 덕질을 안 좋게 보는 사람에게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하다라는 밈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사실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잖아요. 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게, 이게 좀 이 시대에도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 전쟁과 혐오로 좀 요즘 가득 차 있는 그쵸. 세상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참 이 녹음하면서 느끼지만은 참 짧네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 그러면 일단 우리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101회 방송 기의기와 묶어서 K-POP 플래닛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제가 엔딩곡으로 고른 곡은 송하늘님의 플라워라는 곡입니다. 예, 엔딩곡을 항상 이제 제가 이 해당 시즌의 신곡들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못 들어보셨을 곡들로 이렇게 예, K-팝은 그래서 보통 잘 트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인디 음악 중심으로 트는데 오늘은 이 노래 가사도 조금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골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플라워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한마디. 네, 하세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빨리 네. 할게요. 네. K-pop 팬들은 약간 특유의 행동력과 응집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인데 K-팝의 인기가 정말 날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인생의 뭐 1%, 10%씩이라도 신경을 쓴다면은 저는 이 세상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 K-팝 팬들과 덕질하는 사람들의 그런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K-팝 플래닛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00일의 방송 마치고 102회 방송도 특집 이어지니까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안녕.